네, 안녕하세요. 그알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2009년 4월 8일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방송은 2009년 5월 16일자입니다. 716회 방송이었어요. 죽음의 초대장, 강원도에서 일어난 연쇄 집단 자살의 미스터리 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아무래도 연쇄 집단 자살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방송 내기가 좀 분량이 애매했을 텐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면은 이 사건 뒤에 뭔가가 더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2009년 4월 8일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자살한 남녀 4명이 발견됐어요. 현장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또 있었는데,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라는 내용의 유서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해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말 자체를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말 자체가 벌써 이 사건의 이면에 뭔가가 있다. 4월 15일 또 다른 펜션에서도 집단 자살이 일어났어. 이번에는 앞에서 벌어진 정선과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여고생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10대 2명이 다시 사흘 뒤, 이번에는 홍천입니다. 다 강원도에서만 일어났어요. 집단 자살을 시도한 5명이 주민의 신고로 극적 구조가 됐지만 12시간 뒤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또 시도합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이 또 나왔네. 정선, 횡성, 인제, 홍천, 양구 보름 만에 12명이 사망했어요. 강원도에서만 집단으로. 전국 곳곳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강원도로 모여 생을 마감한 사람들. 아, 죽은 사람들은 또 강원도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 연쇄 집단 자살 그저 우연으로만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5번째 자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죽음과는 또 어울리지 않는 절경이 있는 곳이라고. 아침 11시 그들을 발견한 건 산림 관리원들이었어요. 자, 최초 목격자 신고자들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유, 젊은 분 하나가 손으로 땅을 짚고 나와요. 바닥이 펄렁 땅 눕더라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 여기 창문 여니까요, 이미 숨진 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숨을 쉬는 사람도 보였어요.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은 남녀 4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중태에 빠졌고요. 끝내 희생된 이는 가장 어린 나이에 19살 여학생. 부검이 결정되면서 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였고, 현재 확인된 건 4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만났다는 것 뿐이에요. 경찰도 그래서 사건 파악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 담당 경찰인가 본데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관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또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살아남은 이들이 겪는 상황도 참담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말을 못하는 아들을 보면 부모는 속이 타죠. 제대한 지 겨우 한 달 된 아들. 사건은 모든 게 의문투성입니다. 자, 생존자 아버지인데, 이게 우리 피해자인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꼬드겨서 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지금 제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애만 살았다고. 이들이 자살한 데 사용된 것은 RV 차량. 주인을 잃은 물건들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게 또 있습니다. 꽃갈모자인데 이걸 경찰은 숨진 여학생과 관련된 물건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가족들하고 관계가 괜찮았다고 하던데요. 예, 생일날이라서 다 생일잔치 해주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연락을 해드렸을 때는 죽은 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차량 안에서 자살을 감행한 인재에선 고사를 지낸 흔적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이분은 인재 사건 담당자였는데, 오징어 포하고 안주하고 술도 따라놓고 거기서 고사도 지낸 것 같아요. 아유, 보니까 죽으려고 그랬나 보다. 고사를 지냈다고요? 죽기 전에. 유일하게 미수에 그친 건 홍천 사건인데, 경찰에 연행될 당시에 현장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와 술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횡성의 펜션에서도 똑같은 흔적이 있어요. 생을 마감한 그곳은 마치 MT 현장 같았습니다. 이건 놀러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들어보니까 더, 어차피 죽을 바에야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죽자. 이런 식으로 와서 죽는지도 몰라, 사실은. 참가자들의 행동도 의문인데요. 집결지를 정해 모인 후 차량으로 강원도로 향한 것까지 5사건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치합니다. 또한 사건에 쓰인 차량은 모두 렌터카 차량이었어요. 그 렌터카 직원입니다. 렌터카가 서울인가요? 아니요, 경기도예요. 혹시 차 빌려주실 때는 아무 이상 없으셨어요? 글쎄 뭐 하나도 없었어요. 낌새 이상 있으면 우리가 뭐 빌려줘요. 자살 방법 똑같았고요. 그 곁에서 발견된 유서도 같습니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유서들이 나왔지만 문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메모처럼 쓴 유서를 몸에 간직한 채 그들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죠? 의문이 든 건 인원 구성입니다. 처음 발생한 청선 사건은 남자 둘에 여자 둘, 마지막 양구 역시 남자 둘에 여자 둘, 5개의 사건 모두 남녀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좀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의 나이인데요. 정선 35, 43살 남자, 여성이 19살, 26살, 양구는 40대 남자와 22살의 남자, 여자는 19살, 23살의 여성입니다. 여자가 다 좀 어린 편이네, 사건이. 이렇게 남자들은 40대부터 20대가 있는 반면에 희생된 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야 20대고 대부분이 10대였다는 것입니다. 정선에 이어 두 번째 집단 자살이 벌어진 곳은 횡성인데요. 전날 밤 이곳 횡성에 투석했던 이들은 다음날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머문 펜션에는 침대방과 온돌방이 있었어요. 하지만 침대방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들, 대체 누구일까? 횡성에 온 이들은 남자 셋에 여자 둘입니다. 10대인 여성을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생존자가 있어요. 40살인 양씨. 그가 쓰러진 채 발견된 곳은 방이 아니라 출입문 입구였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방에는 안 들어갔어요. 과연 시도를 하다가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 말대로 취해서 못 일어난 건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만인 4월 30일 자살 방조죄로 구속이 됐죠. 그 사람이요, 양모씨, 피해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살 용구를 구입한 점이나 돈을 보태서 차량을 렌트하고 숙소 구하고 그리고 쓰러지기 전에 얼른 시작하자고 어린 피해자들을 부추긴 이런 점들이 상당히 저희가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문은 대략 이래요. 인터넷을 통해 만났어요. 4월 13일에 5명이 모두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씨가 렌트한 차로 일단 대전을 갔어요. 첫째 날 경기도 성남에서 일단 5명 모입니다. 모여서 성남에서 차 렌트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대전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해서 거기서 자살도구 일부 구입했고요. 횡성에 도착한 건 이튿날인 4월 14일 전날 미리 예약한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그리고 경찰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2시.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를 같이 뭔가 했다는 거예요. 펜션에서. 횡성에 모여 삶을 마감한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공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한 19살 이모양, 33살 건씨에 대한 건 알 수조차 없고요. 대신 확인된 건 나머지 2사람인데 그중 하나가 26살인 김씨. 제작진은 그 김씨의 친구를 만납니다. 진짜 죽고 싶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계속 그런 얘기는 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한 달인가? 죽기 한 달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비실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했어요. 숨진 김씨가 혼자 지내던 방에는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갚을 날짜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 온갖 일을 전전했고 100만원의 월급에 아르바이트 뛰며 홀어머니 모시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 김씨가 달라진 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부터 내가 전화라도 잘 받지도 않고요. 자고 있거나 매일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만. 우울증이라고는 뭐 말을 했는데요. 우울증이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횡성에서 생을 마감한 이 중엔 여고생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발견한 건 지수의 사연을 올린 친구의 블로그인데요. 제작진이 만난 아이들은 지수의 죽음에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지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살에 대한 고민은 지수를 괴롭혔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심해졌거든요, 그런 게. 중학교 때까진 그래도
뭐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말만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자살하려다가 순간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식겁해가지고 자기도 포기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도 못하겠으니까 저한테 막 전화하다가 제가 전화를 끊으니까 자기도 내려와서 문자를 한 거예요, 저한테.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친구들이 돈을 모아 지수를 병원에 데리고 간 건 지난 3월. 우울증을 예상하고 간 병원에서 지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해야 된다고, 뇌파 검사도 해야 하고 상태가 되게 심각하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자세한 검사해야 된다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 친구 엄마한테. 그러니까 얘가 너 나 죽는 거 보고 싶으면 그러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 지수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지수가 사라진 4월 13일은 학교의 임시 휴일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지수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죠. 그 전날에 당연히 도서관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와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구대로 들어와서 신고했는데요. 실종 전담팀이 투입되고 곧바로 119에 요청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어요. 실종 이틀째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나타난 곳이 학교 근처 시내입니다. 가족과 인근 경찰, 소방대가 나서서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지수는 이미 어른들과 렌터카로 이동 중이었어요. 위치 추적이 실패로 끝나고 행방을 몰라 애를 태우는 가운데 지수의 위치가 확인된 건 밤 11시였죠. 횡성이었습니다. 자, 이지수 양 실종 수사 담당 경찰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펜션에 들어가면서 친구한테 전화한 거야. 삼거리 앞 슈퍼 공중전화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올라가라고 하고, 횡성서에서 전화해가지고 횡성서에서 확 뒤진 거야. 그 일대를, 횡성 시내만. 지수가 갈 만한 곳을 밤새워 찾아봤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어른들의 존재였습니다. 혼자 사라졌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겠죠. 왜냐면 이게 여고생이 혼자 사라질 때의 그 통계랑 성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사라졌을 때 그 통계가 이제 좀 달랐을 거예요, 경찰 데이터상. 근데 혼자 사라졌다고만 생각해서 혼자 여고생이 갈 만한 곳만 뒤졌겠지. 여관 같은 데에 가볼 생각을 아마 그래서 못하지 않았을까. 지수는 그곳에서 10m 떨어진 펜션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일행과 나온 횡성 시내에서 지수는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합의한 듯 이뤄진 자살 각고 현장을 볼 때 마치 의도된 듯 맞춰진 인원 구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속에 10대 여성이 들어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다들 우려하는데, 이게 과연 거듭된 우연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을 풀 단서를 찾은 곳은 강원도와 상관없는 의외의 장소 부산인데, 강원도 횡성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흘 뒤 부산에서도 자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사망한 사람들은 남자 둘이에요. 둘 다 20대. 사망자 중 서씨가 남긴 유서에는 그런데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고백. 4월 초 한 차례 집단 자살을 시도했던 서씨를 살려낸 건 이제 여자친구 미연씨. 대출 사기당해가지고 힘들어했지만 다시 힘을 내겠다고 약속한 뒤였어요. 그리고 이 서씨랑 같이 죽은 윤씨는 3월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알게 된 사이다. 그리고 미연씨에게 직접 인사도 시켰다. 서씨가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인사를 시켜준 거죠. 근데 죽기 나흘 전 횡성 집단 자살 뉴스를 듣고 서씨가 한 말이 있대요. 자, 그 여자친구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자, 들어봅시다. 택시 타고 가다가 라디오가 나왔는데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씨랑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부산에서 자살한 윤씨가 횡성에서 숨진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숨진 서씨가 사용한 이메일, 동반 자살을 원한다며 연이어 글을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심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는다며 연락을 남긴 남자. 그는 횡성에서 숨진 김씨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인제에서 집단 자살한 이의 수첩 속에서도 같은 이름이 나와요. 자, 인제 사건 담당자인데 수첩에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연락 주고받고 같이 죽으려고 이 모의한 사람들 전화번호하고 닉네임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적어놓은 거 그런 거 있더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도 끝내 자살 현장을 떠나지 못한 여고생 지수. 그런데 지수에게
집결지까지 올 차비를 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예상대로 김씨입니다. 자, 이 김씨란 사람은 대체 뭐냐? 자, 여기에 대해 표창원 교수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 만약에 어린 여자 청소년을 꼭 그 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구성돼야만 자살로 떠나는 한 팀이 형성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단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김씨의 미니홈피, 싸이월드인가요?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힌 의문의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싸이월드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여자들 번호, 남자들 번호를 분류해서 적어놨어. 근데 나이대를 보니까 여자들은 좀 어린 여자들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가리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30 전후까지는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나이대가 막 다양하다, 분포도가 넓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특정 나이대의 성별을 찾았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요 8개밖에 안 되지만 표본이. 번호 앞에 이름 대신 쓰인 게 나이, 거주지, 남녀 표시. 김씨가 접촉한 자살 희망자들. 글을 올리고 쪽지를 보낸 사람들을 모았던 김씨. 김씨의 정체, 자살 카페의 좀 높은 등급의 간부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 카페 개설자, 이 피의자가 이 변사자를 카페 신임맞이 스태프로 지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카페에서 활동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각 발생 장소에서 있던 피해자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숨진 서 씨의 메일함, 휴지통에서 찾은 것은 바로 자살 카페 초대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대장을 보낸 건 또 김씨가 아닙니다. 아이디는 마이러버라는 카페를 만든 사람이었네. 그리고 문제의 자살 카페는 사건 직후 폐쇄가 됐어요. 강원도 횡성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자살 카페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횡성에서 발생한 것까지 보면 사건이 크진 않았는데, 그래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하루 이틀 있다가 인제에서 발생하고 양구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다 카페 회원이었던 자들이 사망을 했고, 통화 내역 확인해 보니까 서로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카페가 집단 자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포착을 하게 된 거죠. 강원도에서 일어난 4개의 사건, 16명이 자살을 시도해 1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자살 카페 회원으로 확인된 이는 9명, 그중 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 이 카페가 개설된 건 3월 말, 사건 한 달 전쯤이네요. 그리고 4월 중순 폐쇄될 때까지 불과 20일 정도 있던 곳인데, 아니 근데 너무 많잖아. 근데 회원이 이러면은 12명 죽었으면 회원은 훨씬 많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카페를 빨리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던 거냐. 자, 자살예방협회 과장님이신데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찾고 놓고 보면은 한 사람이 한 군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알고 있고요. 여러 군데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 주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주도해 가면서 자기가 리더격인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는 죽지 않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파급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강원도 횡성 사건에서 존재가 드러난 자살 카페 개설자 마이러버, 그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대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정작 자신은 이번 사건 어디에도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초대장을 보냈으면은 이 사건을 계획, 기획 이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거야?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살 방조 혐의가 안 되나? 블로그도 있고, 지금은 폐쇄된 정씨의 블로그 9만 명이나 다녀갔대. 2월 말에 무슨 글을 썼냐면은,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병원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 한 달 뒤 자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자, 5월 1일 운영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자살 방조 혐의로. 제작진은 방송 취재 중인 걸 밝혀서 면회 신청했고, 근데 또 응했어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1살이야 이 새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 새끼가 도라이 새끼네 이 새끼가.
힘든 모습이 역력한 그는 생각도 못한 일이다. 전혀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정씨. 하지만 그가 보낸 메일 내용은 달라요. 자, 볼게요. 감사합니다. 인원을 모아주세요. 아, 피라미드 형식이었나 보다.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에겐 좋은 거니까요. 회원이 초대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초대가 안 되면 아이디를 복사해서 저한테 쪽지 주세요.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김씨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제지하려 한다거나 카페를 폐쇄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의 행동이나 객관적 정황과 주장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김씨가 리스트를 올린 건 4월 12일 집단 자살을 실행하기 전날이었어요. 제작진이 확인했던 건 김씨의 마지막 흔적은 4월 14일 밤 9시 미니홈피에 접속한 기록. 횡성에 도착해 죽음을 앞둔 시간이었어요. 김씨는 친구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던 여고생 지수, 살아남은 양씨까지 그들 모두 누군가 자신을 멈춰주길 기다리면서 서서히 죽어간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독하고 모지니까 마지막 장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않아요. 모두가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동의한 상태에서 흩어지거나 그래야지 혼자서 나간다. 이 상황은 힘들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죽고 싶다는 이유로 서로 죽여주는 그런 형태를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 타살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인데 뭐 내용은 짧죠? 집단 자살 사건이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느냐 이걸 찾아보니 자살 카페 이런 곳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운영자가 자살 블로그 뭐 이런 글도 올리는 블로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살 뭐 카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카페 하나만 하질 않는다는 거죠.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도 여러 개 카페를 가지고 있고 뭐 블로그, 미니홈피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이 자살에 대해 관심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확장해 놓은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접촉해 오는 사람들을 카페라는 한 공간에 다 모아놓고 초대장을 결국에 자기가 보내는 거야. 이날 이 시간에 여기서 모입니다. 어디로 가서 죽을 겁니다. 근데 이 초대장을 보내는 운영자 새끼는 죽을 생각이 없어. 재미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새끼 이거 21살 이 새끼 이거 김씨 개새끼네 그냥. 미친 새끼인가. 장난으로 한 건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심이었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새끼 김씨 이 새끼도 장난으로 재미삼아 진짜 어디까지 가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좀 뭐 사람 모으고 초대장 보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해버릴 줄 몰랐다. 그게 이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자살 방조 혐의죠. 예, 살인죄를 하긴 좀 이건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살인죄는 자살 방조. 왜냐면 현장에서 뭐 번개탄을 얘가 떼었거나 뭐 얘가 직접 매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주변에도 이제 뭐 우울하다고 자꾸 트위터 글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사람 중에는 아닌 애들 많았어. 그러니까 패션 우울증이고 그냥 자살 뭐 이런 얘기 쓰면은 사람들 관심 가져주니까 그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컨셉질하는 애들도 있다고 생각해. 꽤 그런 애들 중에 하나진 않았을까 얘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카페니까 또 카페 내 채팅방이 또 열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대화가 또 많이 오고 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운영자인데 뭐 자기 좀 이렇게 뭔가 좀 대접해 주는 것 같고 좀 이런 것도 좀 바라지 않았을까. 이 새끼가 어린 마음에. 그리고 자기가 뭔가 지시하는 거에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에 쾌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동요하고 감정 변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좀 작용했던 것 같고. 애새끼 중2병 걸려가지고 사람 죽인 거지 뭐. 미친 새끼가. 그런 사건이네요. 자살 사이트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2000년대 초 이럴 때. 엄청 많았어. 막 인터넷 사이트마다 포털 사이트마다 뭐 카페 다 막 나올 정도였고 다음 카페 이런 것도 나 중학생 때 이제 이런 거 뉴스로 많이 나오면서 검색하면은 그냥 오픈된 카페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폐쇄시키고 이제 자살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민감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뭐 자살 주제로 영상 나오면은 영상 클릭했을 때 좀 뜰걸요 경고문.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계속 볼 수 있다. 그런 거 뜨죠? 그죠? 그런 거 있고, 신문기사 같은 것도 자살 관련된 거면 밑에 뭐 자살 상담 번호 뜨고, 자살에 민감해졌어, 많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인식이 좀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자살하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미수로 끝나고 실패하고 그래서 살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후회한다고 하잖아, 자기 죽어가던 그 순간에. 살고 싶다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지가 뭐라고.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제 결국 그거잖아. 사람들이 죽을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 이 김씨라는 새끼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물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른 새끼가, 김씨 21살짜리 새끼가 대학교 2학년이네 그러면. 미친 새끼. 아니 그러면 이 메모 같은 것도 지시한 거 아닐까요? 뭐 본인들의 선택이다, 누군가의 어떤 뭐 영향 없고 뭐 그런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나, 그런 유서가?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카페 털어서 쪽지도, 이게 좀 지난 사건이라 방송이 그 당시에 취재가 뭐 다 됐겠지만 카페 쪽지 이런 것도 다 털 수 있나, 채팅 내용 이런 것도. 아휴, 불쌍하다 이 사람들도. 이 21살 김씨 이 새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떤 기관이나 뭐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 만났으면은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미친 새끼 하나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12명이 15일 만에. 그럼 이 새끼는 매일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 찾아서 카페 가입시키고 막. 이 새끼 중2병 걸린 미친 새끼네. 이런 새끼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인 716회죠. 죽음의 초대장. 이 죽음의 초대장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김씨 새끼가 보낸 그 초대장을 말하는 거였네. 어쩐지 수법이 다 똑같았죠. 예, 성비가 좀 구성이 돼서 한 4, 5명이 모여서 강원도로 가서 죽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일관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한 명의 기획에 의해 움직인 거다. 피해자들이죠. 근데 이 새끼를 좀 더 조사해서 무슨 의도로 인원 구성을 그렇게 했고, 나이도 따로 보고 선별한 건지, 왜 강원도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조사가 더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사건이. 14년 됐네요, 14년. 2009년이면은 이미 자살 사이트 이런 거 문제시 이미 돼가지고 폐쇄되고 좀 암암리에 막 비밀 카페처럼 운영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2000년 초반에 있었어요. 2001년, 2년 이럴 때. 2009년에도 이런 게 있었네. 아, 이런 것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중고생 여자애들 같이 자살할 사람, 이제 중고생 여자애들 찾아 나와보면 남자애가 성인이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죽는 거 한번 하자. 그래서 성폭행도 일어나고, 그 목적으로도 이제 동반자살 이런 거 찾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 그래서 이거 진짜 막아야 돼. 인터넷으로 자살 얘기 쓰고 이런 거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집단 자살, 뭐 동반 자살 이런 거는 어느 한쪽에게 꼭 다른 생각이 있더라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그런 좀 이제 경각심을 주는, 문제점을 좀 알리는 방송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